안녕하세요, 김승현입니다. 카메라 구도가 새로워졌죠? 맨날 정면만 보다가 제가 한번 얘는 부담스럽네. 카메라 구도를 한번 이번에 바꿔봤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촬영 구도라도 여러 가지 있어야 좀 재밌을 것 같아서요. 뭐 이것 때문에 뭐 재밌어질 것 같진 아이고, 부담스럽다. 어쨌든 기아차가 4일에 드디어 소렌토 풀체인지 티저 이미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정측면 사진이랑 후측면 사진 두 장인데 그거 뭐 보이는 게 없네요. 뭐 이것만 봐서는 딱히 알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뭐 헤드램프랑 테일램프 불빛 들어온 거 정도만 보이는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인터넷에 이미 다 공식 사진 수준으로 유출이 됐습니다. 티저의 역할이라는 게 뭐 예전에는 소비자들 기대감 높이는 그 정도였지만 요즘에는 워낙 언론들에서 많은 유출 사진들이 나오잖아요. 물론 저희도 그 중에 하나지만 그래서 그 언론에서 나온 정보들을 팩체크하는 역할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매체에서 GV80 1월 15일에 출시된다 그랬는데 맞춘 것처럼 저희입니다. 그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3월에 출시되는 걸로 많이 알려졌죠. 근데 기아차가 이번에 티저를 공개하면서 출시 일정은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3월이면은 제네바 모터쇼가 있죠. 모터쇼만큼 사실 데뷔하기 좋은 데도 없죠. 유럽 시장을 현대기아차가 이번에 좀 공략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아차가 소렌토에서 제네바를 공개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신형 G80도 제네바 모터쇼에서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이걸 관계자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신형 G80 국내 출시 행사가 없을 것 같고 아마 제네바 모터쇼에서 최초로 공개되지 않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일단 디자인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거의 공식 사진 수준으로 공개가 됐네요. 이 정도면은 매출이라고 하기도 민망한데 기자들한테 이 떡밥 좀 물어봐라 막 그런 식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떡밥 묻는다고 뭐 당연히 저희는 물죠. 그래서 바로 촬영을 하는 거고요. 보면은 K5랑 K7이 적절하게 섞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하이브리드냐 아니냐 얘기도 많았는데 뭐 에코 다이내믹 배지가 붙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기아차가 사실은 에코 다이나믹 시작으로 뭐 에코 하이브리드, 에코 뭐 일렉트릭, 뭐 에코 플러그인 되게 많았는데 이게 외신에서 직접 자기네들이 찍은 사진을 확대를 해줬는데요. 하이브리드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다르다고 하시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셔도 좋고요. 어쨌든 기아차가 얼마 전에 K5를 출시하면서 향후 기아차에 이런 패밀리룩이 계속 적용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소렌토에 좀 정리돼서 적용이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이브리드 모델이 맞다면 K5 하이브리드에 적용됐던 종이배 그릴 비슷하게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요 요즘에 헤드램프가 좀 그릴을 막 파고드는 느낌, 그것 때문에 뭐 삼각대다 뭐 마름모렌더다 얘기가 많았는데 기아차는 보시면은 뭐 셀토스도 그렇고 K7도 그렇고 K5도 그렇고 이번 소렌토도 그렇네요. 그릴을 아예 침범하는 게 아니고요. 그릴하고 하나가 되는 느낌? 그래서 헤드램프가 거의 바퀴 옆쪽부터 시작해서 그릴을 쭉 감싸는 느낌입니다. 헤드램프 디자인은 보시면 K7하고 많이 닮았습니다. 주간주행 등도 그릴 라인 따라서 아래로 쭉 튀어나왔네요. 이 K7은 그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갈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나왔죠. 근데 소렌토는 그릴 모양을 따라서 일자로 그냥 깔끔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K7은 범퍼에 방향 지시등이 있는데 이 친구는 범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주간주행 등 램프에서 방향 지시등도 같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앞모습만 보면요 기아차가 확실히 패밀리룩을 최대한 살리려는 듯한 느낌입니다. K7부터 시작된 패밀리룩이 아마 K5에서 한번 진화를 해서 소렌토에 완전히 정리돼서 적용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현대차도 페이스리프트를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놓고 보면 특히 SUV 모델은 현대차가 패밀리룩을 잘 살렸죠. 뭐 코나부터 시작해서 산타페, 팰리세이드 다 그 패밀리룩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세단 모델 같은 경우는 패밀리룩을 유지를 하려고는 하는데 좀 뭐라 그럴까 도형 같은 게 삼각형이라든가 마름모라든가 그런 게 파격적으로 느껴져서 기아차보다 사실은 덜 정리된 느낌이 없지 않죠.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전면부는 그렇다 치는데 후면부로 가면요 완전히 다른 차가 나와버립니다. 이거 근데 패밀리룩을 잘 살렸다고 했는데 어쨌든 다른 차가 나와요. 테일램프가요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위장막 사이로 비쳤을 때는 뭐 텔루라이드처럼 세로 형태로 나올 거다 했는데 텔루라이드랑은 좀 거리가 멀어요. 옆에서 보면은 뾰족하게 뻗은 게 티볼리처럼 티볼리랑 닮았다는 게 아니고 티볼리처럼 그런 모양으로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셀토스처럼 가로로 길게 디자인될 줄 알았는데 사실 이렇게 나온 건 좀 의외네요. 좀 셀토스랑
텔루라이드를 중간 좀 섞으려고 그랬나? 어쨌든 그렇게 나왔네요. 예. 범퍼에는요 가짜 머플러가 적용됐습니다. 진짜 머플러는 이제 수도꼭지 모양으로 내려왔는데 근데 저는 이걸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정답을 알려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보통 싱글 머플러 달고 있는 차들이 수도꼭지 모양으로 많이 하죠. 근데 뭐 현대기아차만 이런 줄 아시고 뭐 이것들이 또 원가 절감한다 뭐 눈석임한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이건 좀 억측입니다. 왜냐면은 그럴 만한 근거도 없고요. 벤츠나 아우디도 수도꼭지 머플러를 요즘 적용을 합니다. 이거를 뭐 정답을 아무도 알려주질 않아서 제일 합리적인 의심은 디자인이죠. 예를 들어서 뒷유리 와이퍼 같은 경우도 요즘 많이 숨기는 추세잖아요. 근데 머플러도 디자인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은 아예 숨겨버리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듀얼 머플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디자인 때문에 고성능이 아닌 차에도 듀얼 머플러 디자인을 적용을 하고 심지어는 요즘 뭐 쿼드 머플러도 나오고 뭐 그런 식인데 싱글 머플러는 디자인적으로 매력적이지가 않아서 숨기는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이건 제 내피셜입니다. 근데 실제로 현대차 공식 채널에서도요 소나타 디자인을 설명할 때 그 배기구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써 있었냐면요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숨기는 일명 수도꼭지 배기구가 트렌드임을 유추할 수 있다 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근데 전화해서 물어봐야겠네. 네? 우리 현대차 관계자 아는 분 그럼 뭐 기아차 관계자한테 물어볼 순 없잖아요. 물론 기아차에 물어봐야 되나? 네. 어쨌든 간에 트렁크에는 텔루라이드처럼 소렌토 레터링이 들어갔습니다. 모델명 레터링이 들어간 거죠.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드디어 후면 와이퍼가 사라졌습니다. 제네시스도 안 하던 거를 제가 또 아니에요. 제네시스가 그렇다고 뒤처진다는 건 아니고 그냥 기아차가 먼저 했다 그 정도. 네. 벤틀리도 안 하는데 뭐 그죠? 네. 어쨌든 간에 후면 와이퍼를 스포일러로 많이 숨겼습니다.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일단 이걸 먼저 했네요. 테일램프 보시면요 이거 아마 상위 트림에는 후면에도 LED 방향 디스팅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제 LED 전구로 연식 변경 생색낼 일은 없겠네요. 후진등은 아래로 내려갔네요. 이거는 아마 후진 가이드 램프가 옵션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랜저나 넥소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SUV 모델 같은 경우는 GV80도 그렇고 넥소도 그렇고 이 후진 가이드 램프 기능이 있는 차들은 후진등을 아래로 내려버리더라고요. 아마 소렌토에도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후진등을 아래에다 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티즌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실 요즘 기사에서 댓글 빠지면 섭섭하죠. 옛날에 저널리즘 배울 때 역삼각형 구조라고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독자들이 기사를 볼 때 그 타이틀하고 사진을 제일 많이 보고 아래 내용은 그냥 내려버린다. 제 얘기 듣고 계세요? 네. 근데 요즘에는 아마 모래시계형 같아요. 그러니까 기사 타이틀하고 사진을 제일 많이 보고 맨 위에 있는 것들 그리고 바로 댓글로 이제 스크롤해서 넘어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독자들은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국내 네티즌 분들 반응도 살펴볼까요? 저희 기사가 마침 네이버 메인에 한번 떠가지고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긍정적인 것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뭐 나름 산타페보다 이쁘다.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상당히 괜찮아 보인다. 실내 잘 뽑았다. 뭐 솔직히 현대보다 기아차가 예쁘다. 대부분 뭐 외관 디자인에 대한 얘기가 많네요. 그리고 공정하게 뭐 부정적인 의견도 살펴봐야겠죠, 당연히. 외관은 좋아 보이는데 실내는 산타페 페리가 더 좋은 것 같다. 변속 기어는 웬만하면 말뚝 기어 그대로 놔두자. 그리고 뭐 실내 때문이라도 트래버스 간다. 실내는 의외로 부정적인 얘기가 많네요. 맞다. 그리고 실내도 간단하게 저희가 짚어드릴게요. 우선 디지털 계기판이 이번 소렌토에도 도입이 되고요. 뭐 이건 당연히 옵션이나 뭐 트림별로 다르게 적용되겠죠. 그리고 이게 센터 디스플레이랑 나란하게 이어지면서 그 이어진 듯 이어지지 않은 모습. 그리고 센터 패시아 옆에는요 송풍구 4개가 달립니다. 이게 수입 SUV에 많이 적용이 됐었는데 소렌토도 이번에 이렇게 바뀌네요. 그리고 기어 레버에 관심이 좀 많이 쏠렸는데요. 부츠식하고 다이얼식 두 가지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요즘 또 페리세이드 변속기 사태 때문에 좀 변속기에 다들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리고 K5처럼 아마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모델은 다이얼식, 그리고 렌터카나 뭐 그런 LPG 모델 같은 거는 뭐 부츠식이 적용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뭐 이 외에도 테일램프, 뭐 빨간 벽돌 2개 세로로 붙여놓은 것 같다. 디자인이 프라이드로 들어가. 이렇게 보니까 살짝 비슷한 것 같아요.
자, 해외 반응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긍정적인 반응부터 살펴보면요. 기아차 치고는 정말 고급스러워 보인다. 기아차의 새로운 디자인 방향이 마음에 든다. 기아차가 또 다른 홈런을 쳤다. 경쟁자들보다 한 수위다. 지금의 소렌토보다 훨씬 좋아 보인다. 텔루라이드처럼 기아차 SUV가 대담해지고 강해지는 모습이다. 해외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은 외관 디자인에 좀 많이 치중이 돼 있네요. 부정적인 반응도 살펴보면요. 이쪽에도 뭐 실내 얘기가 많습니다. 텔루라이드에 비해서 실내나 외관이 실망스럽다. 전반적으로 좋은데 세부적으로 보면 부자연스럽다. 양쪽 범퍼에 기교가 너무 많다. 그릴은 좋은데 아래쪽 범퍼는 과하다. 아래쪽 범퍼에 사실 많은 게 들어갔죠. 안개등도 들어갔고 옆에 에어인테이크 디자인도 들어갔고요. 공기 흡입구죠. 외관 디자인도 그렇게 막 긍정적인 거는 아니네요. 그리고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배기장치는 바뀌는 것으로 보이지만 서스펜션 제어함과 기타 하드웨어의 설계는 현재 모델과 유사하다. 이건 확인이 된 건가? 어쨌든 기아가 단순히 기존 플랫폼을 다시 조립하지 않았기를 바란다. 서스펜션 얘기가 나오네요. 사실 외신에서요, 현대기아차 후륜 서스펜션에 대한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 기존 현대기아차는 사실은 전륜 서스펜션에 비해서 후륜 서스펜션 설계가 좀 떨어진다, 미흡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승차감이 떨어지는 느낌이 사실 없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속방지턱 앞바퀴로 넘을 때는 되게 부드러운데 뒷바퀴 넘는 순간 이거 뭐야 하는 경우죠. 승차감도 그렇고 특히나 스포티한 주행에서는 후륜 서스펜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은 그립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SM6 같은 경우는 토전빔이 들어가서 잘못 쿵 하면은 그립이 일어서 막 슬립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물론 소렌토로 그렇게 주행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아마 그런 맥락에서 이분이 서스펜션을 지적하지 않았나 합니다. 물론 이거는 개인차가 있고요. 최근에 GV80 시승을 하고 와서 느낀 거는요. 지금부터 나오는 현대기아차 신차들은 후륜 서스펜션은 기대를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사실은 소렌토도 시승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한번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외에 또 보면요, 앞은 괜찮지만 뒤는 보기 흉한 오버스타일이다. 전체적으로 괜찮지만 테일램프가 이상하다. 삐뚤어졌거나 다른 차에서 가져온 것처럼 어울리지 않는다. 멋지긴 한데 포드 익스플로러와 약간 비슷하다. 그러고 보니 테일램프 느낌이 좀 비슷하긴 하네요. 이 모양 자체는 다른데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디자인된 모습이 좀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반응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소렌토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죠. 레바가루. 레바가루는 저희가 또 밀착 보도를 많이 해드렸고 인터뷰까지 했기 때문에 좀 저희도 관심 깊게 보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이긴 합니다. 예전에 국민청원도 등장했었고, 그리고 이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분하고 인터뷰를 했었고, 그래서 신형 소렌토에는 어떤 공조 장치가 들어가나 궁금했는데 기존 소렌토는 두원 공조 시스템을 장착을 하고 있었죠. 거의 사실 이 공조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는 차들은 거의 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 근데 이번에 찾아보니까요, 신형 소렌토부터는 한원 시스템 공조기를 장착을 한다고 합니다. 신형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안심해도 될 만한 얘기긴 한데 사실 이거 기존 차주들은 어떻게 보상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많이 묻히긴 했지만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문제죠. 저희가 이거를 외면하지도 않고요. 이거는 기회가 되면요, 조만간 인터뷰 자리를 마련을 해서 요즘 근황 같은 거, 에바가루 관련된 근황 같은 거를 좀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가 소렌토만큼은요, 사실은 작정하고 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나온 지 꽤 됐는데도 여전히 두 번째로 많이 팔리는 차로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북미나 유럽에서도 충분히 볼륨 모델로서 역할을 가져갈 수 있죠. 왜냐면은 워낙 요즘 SUV가 많이 팔리기 때문에 다른 차보다 유독 신경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번만큼은 좀 개인적인 바람을 전하자면은 초기 품질 문제 같은 걸 좀 잡고 진정한 좋은 차, 소비자들이 인정하는 좋은 차로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오늘의 스파이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